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순간포착 매매 시그널 김성희입니다. 어제 새해 첫 거래일 아주 강하게 마감했습니다. 코스피가 2.5%가량 올려 세우면서 2,944포인트까지 올라왔죠. 그간 말로만 듣던 3,000선 머지 않아 보이는데요. 어제 시장은 단연 개인이 주도했습니다. 기관이 1조 원 넘게 내놓은 물량을 개인이 그대로 받아내면서 시장 이끌어졌는데요. 자, 과연 1월 효과 계속해서 이어갈 수 있을지, 지금 시장을 주도할 섹터와 종목에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순간포착 매매 시그널 함께 하시면서 전략 함께 세워보시죠. 네, 순간포착 매매 시그널 오늘도 네 분의 전문위원과 함께합니다. 이정수, 최충성, 하채기, 김선윤 전문위원 이렇게 네 분 대기하고 계시는데요. 오늘 이 시간 함께하고 싶으신 분들은요, 두 가지 참여 방법 있습니다. 먼저 서울경제TV 유튜브 채널 라이브 방송 보시면서 채팅창 참여하실 수가 있고요. 또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는 문자번호 샵 0082번으로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많은 참여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도 저희는 서울경제TV의 아침을 여는 오픈맨 정재훈 전문위원 과 함께 문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정재훈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어제 우리 시장 일단 강하게 좀 마무리를 했는데 간밤 뉴욕 증시가 1% 넘게 또 하락을 했더라고요. 오늘 시장 흐름부터 짚어주실까요? 예, 전날 미국 시장이 하락으로 좀 마무리가 좀 됐습니다. 잠깐 좀 차트, 간만에 좀 미국 시장 차트를 좀 보면서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는데요. 우선 지수 캔들로만 좀 보게 되면 과거의 흐름들과는 조금 다르게 캔들의 모양새가 좀 크게 나타나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습니다. 변동성이 그만큼 컸다라는 부분들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21선을 일단 지지를 해주는 그런 모양새는 긍정적으로 좀 볼 수가 있지만 변동성이 좀 크게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다우지수 또한 마찬가지고요. 나스닥 시장 같은 경우도 변동성이 좀 크게 장중에 2%, 2.7% 가까이 좀 밀렸다가 아래꼬리를 좀 슬쩍 갈아주는 그런 모습들인데 캔들의 모양새와 3대 지수가 다 대체적으로 좀 비교적 크게 나타나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습니다. S&P 500도 마찬가지고요. 그렇다는 얘기는 단기적으로 좀 많이 올랐다라는 그런 부분들, 특히나 뭐 미국 시장 같은 경우는 정치적인 이슈에 대한 그런 부분들로 영향이 좀 있는 그런 사항들이에요. 코로나 이슈들도 있는 그런 사항들이지만 그러한 부분들 때문에 한국 시장 같은 경우는 오늘도 하락 출발을 하지 않을까? 오늘은 하락 출발을 좀 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우선 보게 되면 지수가 상당히 좀 많이 올라갔어요. 사실 과열권에 있는 그런 상황들은 맞다. 하지만 이제 시장에 좀 풍부한 유동성이 좀 있는 그런 상황들인데 어찌됐든 시장에 있어서 과열권역에 진입을 해 있던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시장에 있어서는 조금 쉬어가는 그런 흐름들도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좀 됩니다. 계속적으로 단기 평선에 있어서 지지를 해주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에요. 특히나 작년 말부터죠. 중소형주 쪽에 있어서의 탄력도 괜찮은 그런 상황들인데 대형주 쪽에 있어서의 상승이 좀 부각되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면서 코스피 지수가 좀 더 빠르게 움직여주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쉬어가는 흐름들이 좀 더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부정을 좀 받는다라면 뭐 크게 겁낼 필요성은 없지 않나, 그 점을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그러면 조정에 좀 빌미를 좀 제공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뭐가 있을까를 좀 보게 되면 뭐 미국 쪽에 있어 정치적인 이슈, 그다음에 무역 분쟁 뭐 이런 것들이 있을 거예요. 코로나에 대한 확진자 수 뭐 이런 부분들도 있고 또 한 부분들로 좀 놓고 보게 되면 지난주 주말부터 좀 얘기가 나왔던 그런 부분들인데 이번 이제 어닝 시즌에 좀 들어가죠. 어닝 시즌에 들어가는데 4분기 쪽에 있어서 이익 추정치가 하향 조정되고 있다라는 거. 그 부분들이
조정에 좀 빌미를 제공해 줄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특히나 삼성전자 쪽에 있어서 이 예상 실적에 대한 전망치가 좀 하향 조정되고 있어요. 그렇다는 얘기는 조정을 좀 받았을 때는 매수 포인트로 좀 잡을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라는 거, 그 부분들을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과연 이게 얼마만큼 조정을 받을지 이 부분들을 좀 체크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일시적인 조정으로 좀 보여집니다. 이익 조정치 하향 조정되는 것 같은 경우는. 그렇기 때문에 추세적으로 회수는 없을 것이다라는 그런 부분들을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두 번째 부분들은 수급적인 부분들을 좀 볼 필요성은 있을 것 같은데, 외국인 쪽에 있어서 선물 쪽에 매도 포지션을 좀 보게 되면, 누적으로만 좀 보게 되면 7천억대의 매도예요. 누적으로 7천억대 매도고요. 뭐 콜옵션이라든가 풋옵션 쪽을 좀 보더라도 일단 조정을 좀 염두를 해두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거든요. 누적적으로 선물 쪽에서 매도가 좀 나와주고 있는 거, 과거에는 누적 기준으로 따져봤을 때 계속적으로 매수를 해주는 그런 모습을 보였다라면 12월 연말부터는 누적 기준으로 놓고 봤을 때에 매도로 좀 전환되고 있다라는 거, 이 부분들은 다음 주에 옵션 만기일 쪽에 있어서의 조정 부분들, 뭐 그런 부분들에 대한 포지션을 좀 잡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급적인 부분들을 좀 계속적으로 좀 체크를 해봐야 되는 그런 사항들이고요. 그 다음에 시장에 있어서는 여전히 유동성 부분들이 좀 풍부합니다. 고객 예탁금에 있어서의 자체가 계속적으로 좀 늘어나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고, 사상 최고치의 유동성을 기록하고 있죠. 고객 예탁금 자체가 65조대를 넘어서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분들의 매수, 저가 매수는 지속되지 않을까라는 점을 좀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비교적 미국 시장, 과거와는 좀 다르게 국내 시장 같은 경우는 이 하락 출발을 하는 그 폭 자체는 조금 적을 것 같습니다. 미국 시장이 1%대의 하락을 좀 보였는데, 한국 시장 같은 경우는 0.5% 정도, 그 정도 때에 좀 밀려서 출발하지 않을까, 그 부분도 좀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수 기준으로 좀 놓고 봤을 때에 거래소 시장, 코스피 시장 같은 경우 2,870포인트예요. 2,870포인트 자리대가 보게 되면 5일선 자리대가 위치를 해준 그런 상황들이에요. 거래소 같은 경우는.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좀 보게 되면 960포인트를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양 시장 자체가 단기 평선 기준 자리대예요. 5일선 기준 자리대로 놓고 보시면 좋지 않을까, 그 점을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이 자리대가 이탈이 되게 된다라면 이제 좀 조정을 좀 받을 수 있겠구나, 그 부분을 좀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단기적으로 따져보게 된다라면 2,910포인트예요. 2,910포인트 자리대가 오늘 이탈이 되게 되면 이거 좀 조정을 받는 게 아닌가, 뭐 그렇게 좀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한편으론 그러면 또 다른 전략으로는 조정을 받을 때 어떤 쪽에 있어서의 종목을 매수를 할까, 그 부분들을 고민하면 되는 그런 시장이 될 것 같다, 그 점을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풍부한 유동성으로 개인의 매수세는 지속이 될 거고, 또 뉴욕 증시 낙폭 대비해서 우리 시장의 영향은 조금은 덜할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오늘 시장 자세한 투자 전략을 어떻게 살펴볼까요? 예, 최근에 시장의 흐름들을 좀 보게 되면 개별적인 이슈, 그다음에 소식, 뭐 이런 모멘텀,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상당히 좀 변동성이 좀 커지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왔습니다. 처음에 보게 되면 LG전자가 급등을 하고 상한가를 기록하는 그런 모습들이 좀 보였었고요. 삼성전자도 급등이 나와주는 그런 모습들, 그다음에 뭐 삼성, SDI도 마찬가지로 급등이 나와주는 그런 모습들 보였었고, 어제 같은 경우는 자동차 쪽, 그리고 자동차 부품주들, 2차 전지, 이런 쪽에 있어서 종목군들이 좀 많이 올라갔는데, 여전히 이 이슈에 의한 이 변동성은 좀 지속되지 않을까, 그 부분들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친환경 자율주행차라고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전기차, 수소차, 자율주행, 뭐 이런 쪽에 있어서의 종목군들이 이제 같이 움직여주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 부분들은 지금 당장의 실적적인 측면보다 향후에 대한 전망이에요. 성장을 이렇게 해 나갈 것이다라는 그런 전망에 좀 베팅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인데, 여전히 이러한 추세 때는 좀 더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분도 좀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반도체 또한 마찬가지로 성장성이 좀 부각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장비 쪽이나 소재 쪽에 있어서의 종목군들도 여전히 좀 긍정적으로 좀 봐도 좋다. 그 부분을 좀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만 이제 디램 쪽이나 랜드 쪽 같은 경우는 설비 투자에 대한 부분들이 조금 줄어들 것이다라는 그런 리포트들이 좀 계속 나와주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에요. 특히나 SK 하이닉스라든가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수익성을 극대화시켜야 되는 그런 전략이 필요하다라는 그런 리포트가 좀 나와주고 있는 그런 상황들인데, 뭐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배당에 대한 부분들, 그다음에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M&A 대금 자체를 좀 만들어야 되는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수익성은 좀 필요로 하다라는 점. 그렇다면 증설적인 그런 부분들은 작년 정도 수준에 그칠 거다라는 그런 얘기들이 좀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에요. 일시적인 좀 변동성은 좀 나올 수가 있는 그런 상황이지만 그 포인트는 매수 포인트로 좀 잡아보면 괜찮지 않을까라는 부분들을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할 테니까 그 부분을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증권사 쪽에 있어서 이 목표가가 계속적으로 좀 상향 조정되고 있어요. 자동차 쪽도 마찬가지고 IT, 2차 전지 이런 종목군들에 있어서 목표치가 목표 주가가 상향 조정되고 있다라는 것 자체는 성장성이 더 크게 나타날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부정시는 계속적으로 좀 관심 있게 봐야 된다라는 거, 그 부분들을 좀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어닝 시즌이죠. 어닝 시즌이 그런 사항들이기 때문에 실적주들 그리고 올해에 성장을 할 수 있는 그런 종목군들은 여전히 좀 관심을 가지고 봐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시장 같은 경우는 가치주적인 그런 부분들보다 성장주에 오히려 프리미엄을 더 부과하는 그런 시장이에요. 그리고 유동성 자체가 이 가치 쪽보다는 성장 쪽에 초점을 좀 맞춰 놓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성장주 쪽에 좀 집중을 해 나가는 그런 전략이 좀 좋을 것 같고, 그 대표적인 부분들이 IT 쪽에 좀 포진이 되어 있는 그런 상황들이죠. 사실 IT 쪽이라면 범위가 좀 상당히 많아요. 뭐 반도체 쪽도 있고 비메모리 쪽에 있어서의 부품주들, 뭐 이런 장비주들, 이런 기업들도 IT에 좀 포함이 되겠지만 5G 쪽이라든가 뭐 휴대폰 부품이라든가 상당히 좀 다양한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이 국산화에 대해 있어서 수혜를 좀 받을 수 있는 그런 기업들, 그런 기업들은 여전히 좀 관심 있게 봐야 된다라는 거, 그 부분들 좀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최근에 좀 이슈가 좀 나오고 있는 그런 부분들은 미국과 중국 간의 분쟁이 좀 계속되고 있죠. TCL 쪽에 있어서 제재를 좀 가한다라는 그런 얘기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LG 가전 쪽과 삼성 쪽의 가전 쪽에 있어서의 부품을 공급하는 기업들, 그런 기업들 같은 경우 대표적으로 좀 수혜를 받을 수 있을 것이다라고 좀 전망을 하고 있죠. 그러면 그러한 기업들이나 소재 쪽에 있는 그런 종목군들을 좀 봐야 되는 그런 상황이다라는 점을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다음에 애플 또한 마찬가지로 이번부터 OLED 채용이 본격적으로 이제 진행이 되죠. 그리고 이 아이폰 12 쪽에 있어서의 판매 대수가 상당히 큰 폭으로 좀 증가를 해 나가고 있다라는 거. 그리고 폴더블 쪽도 준비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그럼 거기에 따라서 채용이 좀 증가가 된다라면 최근에 많이 못 올랐었죠. OLED 쪽 같은 경우는. 그런 쪽 같은 경우도 관심 있게 좀 봐야 되지 않나라는 점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LG 쪽과 삼성 쪽에 있어서 이 디스플레이 쪽에 있어서 설비 투자는 작년에 코로나에 대한 이슈 부분들 때문에 좀 많이 밀렸었어요. 그럼 밀렸던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지금 여전히 구조 개선이라든가 신규 쪽에 있어서의 증설 부분들도 아마 계획이 되어 있는 걸로 좀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적에 있어서는 돌아설 수 있는 그런 자리대는 와 있다. 그러면 올라가지 못했던 그런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한 종목군들을 한 번쯤 봐도 좋지 않은가라는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다음에 실적적인 측면으로 좀 놓고 보게 되면 단연 빠질 수가 없는 부분들이 증권 쪽이에요. 동학개미 열풍이 작년부터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죠. 그러면 증권사들 같은 경우는 사상 최대 실적이 좀 전망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에요. 몇몇 개 종목군들이 있는 그런 상황이지만 그래도 어떤 이슈와 재료와 모멘텀거리를 좀 갖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라면 시장 점유율 1위를 기록하고 있는 뭐 키움증권 같은 경우는 여전히 뭐 한 달 정도의 눌림목 조정 구간이 좀 있었단 말이죠. 그리고 난 이후에 어제 이제 양봉을 뽑아내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었는데 이러한 종목군들은 좀 봐도 좋지 않나, 그 부분을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에 뭐 한국금융지주 같은 경우도 뭐 원체 좀 많이 말씀을 좀 드렸던 부분들인데 한 차례 시세가 크게 나왔어요. 그리고 난 이후에 좁은 박스권역에서 좀 진행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인데 이 고점 자리대를 넘어서는 흐름들이 나오게 된다면 아마 9월 달에 형성돼 있던 이 89,000원 자리대를 넘어갈 가능성이 좀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금융지주 같은 경우는 좀 관심을 여전히 좀 봐야 된다라는 거. 그리고 올해 카카오뱅크 상장 이슈가 좀 있죠. 거기에 따른 수혜 뭐 이런 부분들도 있는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 좀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결국은 풍부한 유동성이에요. 풍부한 유동성이 있는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들이 주도하는 그런 시장의 흐름도 좀 계속될 것이다고 부분도 좀 생각을 하시고, 기관 쪽보다는 외국인 쪽에 있어서의 수급을 좀 맞춰가는, 뭐 체크를 하는 그런 전략이 좀 좋을 것 같다. 그리고 그 부분도 좀 기억을 하시면 되고, 마지막으로 이제 이슈에 의한 트레이딩을 좀 보게 되면 사실 종목군들이 좀 많이 올랐어요. 종목군들이 좀 많이 올라간 그런 상황들인데, 우선적으로 좀 볼 수 있는 부분들은 1월 중순이죠. 이제 다음 주에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가 좀 개최가 됩니다. 그러면 이제 제약바이오 섹터들 같은 경우 오늘 아마 반등 시도는 좀 나올 것으로 예상이 돼요. 셀트리온 그룹주들도 시작해서 반등이 좀 나올 것으로 좀 예상이 되는데, 거기에 따라서 뭐 관련주들을 좀 보게 되면 ABL 바이오 같은 경우도 셀트리온 헬스케어 컨퍼런스에 참가를 하죠. 주가적인 수준은 그렇게 많이 못 올랐죠. 그리고 엔지캠 생명과학도 마찬가지로 참여를 하고 있지만 바닥 권역을 만들어 나가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이러한 종목군들은 이슈적인 측면으로만 놓고 보게 된다면 한 번쯤에 또 흐름들이 나와줄 수가 있을 것 같고요. 한미약품도 이번에 포함이 되죠. 한미약품 같은 경우는 오히려 올라가 있던 그런 상황인데 정고점 돌파 시도도 한 번쯤은 좀 나올 수 있는 그런 자리대에 와 있다라는 거, 조정을 받았을 때 좀 봐야 되지 않나라는 점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다음에 제넥신 같은 경우도 코로나 이슈적인 부분들 때문에 한번 급락이 나왔었어요. 그리고 난 이후에 이중바닥형의 모습을 좀 만들어주고 있죠. 그러면 이렇게 박스 권역으로 좀 진행된다라고 좀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어차피 박스 하단 권역에 있는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리스크적인 측면은 그렇게 크지가 않다. 그렇다면 한번 저가 매수 타이밍 한번 노려볼 수 있지 않을까? 뭐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릴 테니까 조정을 받았을 때 한번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수급 관심주를 좀 보게 되면 건설주들의 흐름들이 이제 반등이 나와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렇다는 얘기는 인테리어 업체도 좀 볼 수가 있겠죠. 한샘이라는 기업도 있죠. 한 달 정도 쉬어가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와줬었어요. 그렇다는 얘기는 여기서 한번 치고 나갈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올 수 있다는 점을 좀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 종목은 모트렉스입니다. 모트렉스 같은 경우도 한 차례 좀 상승을 해주고 난 이후에 이중바닥형의 모습을 만들었어요. 이 고점 자리대 7,300원대 자리대를 넘어서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게 된다면 다시 한번 정고점 돌파 시도는 좀 나올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좀 예상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종목군들은 한번 조정을 좀 받았을 때 관심 있게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1월 5일 화요일장 개장했습니다. 어제는 새해 첫 거래일부터 굉장히 뜨겁게 마감한 장이었습니다. 개인의 매수세가 굉장히 강했었죠. 기관의 1조 원 넘는 매도 물량 개인이 그대로 다 받아내면서 시장을 밀어 올렸습니다. 특히나 어제장은 차화전, 이 IT 대형주와 2차 전지주, 또 이 현대차 그룹주 등 이 대형주들 쪽에 매기가 쏠리면서 강하게 밀어 올리는 그런 모습들이 포착이 됐는데요. 그런가 하면 또 간밤의 뉴욕 증시는 이 상원, 조지아주 상원 결선 투표에 대한 불확실성, 그리고 각국의 코로나19 셧다운 등의 영향으로 이런 부분들이 악재로 작용을 하면서 1% 넘게 하락으로 마감이 됐습니다. 자, 이런 부분들 우리 시장에는 또 과연 얼마나 영향을 미칠지 오늘 코스피 시장부터 함께 확인하시죠. 네, 시총 1위부터 5위까지 종목들입니다. 일단 혼조 양상 보이고 있는데 어제 강한 상승이 나왔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나란히 파란불 켜내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 고점에 대한 부담감도 어느 정도 있는 모습인데요. 하지만 어제 올랐던 거에 비하면은 아직까지 장 초반 조정은 그렇게 강하지는 않은 모습인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 1.3% 하락으로 81,900원 선 지나가고 있고요. 한편 증권가에서는 계속해서 목표가 상향 조정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최고 11만 원까지 나온 상황이죠. SK하이닉스는 1.6%가량 빠지면서 12만 4천 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LG화학 오늘도 오름세 이어가고 있습니다. 0.2% 소폭의 상승으로 89만 1천 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0.3% 오름세로 출발합니다. 이어서 6위부터 10위 종목들 함께 확인하시죠. 네, 역시 혼조 양상입니다. 셀트리온과 삼성 SDI만 빨간불 켜내고 있는데
어제는 시총 상위 1위부터 10위 종목들 가운데 셀트리온만 혼자 파란불을 켜내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오늘은 약간 이 저가 매수 들어오는 듯한 모습이고요. 1.29% 오르면서 35만 2천 원으로 출발합니다. 삼성 SDI 어제 이어서 나란히 지금 LG화학과 2차전지주도 오름세 이어가고 있는 모습이고요. 0.4% 오르면서 67만 4천 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네이버와 카카오 같이 0.5%, 0.7%가량 파란불 켜내고 있고요. 현대차도 오늘은 조정받으면서 시작합니다. 20만 7천 원으로 출발합니다. 이어서 지수 함께 확인하시죠. 네, 양시장 모두 파란불 켜내면서 출발을 했습니다. 코스피가 0.7% 하락한 2,923포인트, 코스닥은 0.3% 내린 974포인트로 출발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장 함께 확인하시죠. 네, 시초 1위부터 5위까지 종목들 역시 혼조 양상입니다. 어제와 마찬가지로 이 셀트리온 헬스케어, 셀트리온 제약, 어제 그룹주들이 어제 전부 다 파란불을 켰었죠. 그런데 오늘은 조금 다른 모습입니다. 2%, 1%대 상승하면서 그룹주들 나란히 빨간불 켜내고 있는 모습입니다. HLB와 알테오젠 0.8%씩 빠지고 있고요. CJ는 계속해서 하락세 이어갑니다. 1.2% 하락으로 18만 1,600원으로 출발합니다. 이어서 6위부터 10위까지 종목들 함께 확인하시죠. 네, 역시 혼조 양상인데 펄어비스만 혼자 빨간불 켜내고 있습니다. 0.9% 상승인데요. 지난주 연말에 신고가 갱신 후 3거래일 연속 좀 밀리는 모습이었는데 오늘은 다시 반등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25만 4,300원으로 출발했고요. BM 어제 두 자릿수 10%대 급등이 나왔었죠. 오늘은 다시 좀 차익 실현 매물 나오는 모습입니다. 1.4% 하락으로 18만 4,600원 선 지나가고 있고요. KMW 1.2% 빠지면서 8만 800원 선으로 출발합니다. 네, 라이브 매매 시그널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이정수 전문위원과 함께 시작합니다.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실전 매매 정수 이정수 전문가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일단 어제 굉장히 강한 상승이 나왔었는데 오늘은 좀 조정으로 시작을 합니다. 코스피가 0.6%, 코스닥이 0.08%, 좀 마이너스권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데 오늘 개장 상황과 종목 시그널 같이 주시죠. 네, 어제 수소차랑 전기차 흐름이 굉장히 강했죠. 결국은 전차의 강세, IT, 전기전자와 자동차, 차 이쪽에 강할 거라고 작년에도 여러분들한테 예상을 해드렸고 먼저의 포문은 자동차가 열었습니다. 그래서 전기차, 수소차가 일단 열어놨는데 강했던 애들이기 때문에 더 강할 수 있었던 당연한 흐름이었던 것 같고요. 자동차와 수소차가 강하게 갔으면 그 다음에서는 반도체 장비라든지 시스템 반도체 그리고 OLED 장비라든지 플렉서블 카메라 이쪽으로도 분명히 순환을 할 겁니다. 반도체 장비, 그다음에 소재, 부품도 당연하겠죠. 그래서 지금 보고 있는 동진세미캠도 이제 소재 쪽으로 해가지고 가고 있는 거 눈으로 보고 있으시죠? 그러니까 지금은 무너진다라는 느낌보다는 흔들면 싸게 살 수 있는 종목을 뭘 살 거냐라고 여러분들이 고민을 하셔야 되는데 IT가 되어야 합니다. 그게 이제 자동차 부품주들 찾다 보면 안 간 애들 있을 거예요. 그런 애들을 하시던가 아니면 지금 뭐 자동차 부품, 소재, 장비 이쪽에서 목표치가 큰 쪽으로 하시면 되는데 시장이 오늘 아침에서 살짝 흔들리는 것은 어제 미국 시장이 잠깐 흔들렸죠. 뭐 이슈는 월가에서 뭐 예상을 한다라고 얘기가 나왔는데 30년 동안 보지 못했던 최악의 인플레이션이 찾아올 것이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미국 시장이 출렁거렸어요. 장중에 한 2% 정도 빠졌다가 1.4%인가요? 꼬랑지 다 달고 미국 시장은 다시 반등을 올렸는데 반대로 생각해보면 30년 동안 보지 못했던 최악의 인플레이션이 찾아올 거다라는 얘기가 나왔으면 1.2%가 아니고요. 마이너스 10%. 그 정도 빠졌었어야 되는 거죠. 어제 그 정도의 이제 그게 악재로 반영이 될 거면 이렇게 빠졌었어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단번에 다우가 혹은 나스닥이 이 정도로 빠지면서 아주 박살이 났어야 되는 건데 그리고 뭐 일주일 만에 2만을 깨고 만을 깨고 그러면서 초박살이 나야 되는데 빠지지 않았다라는 거는 아직 빠질 때가 되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악재가 안 먹히진 않을 거예요. 뭐 나중에 향후 1년 뒤, 뭐 2년 뒤, 뭐 3년 뒤 최악의 인플레이션 얘기가 다시 나오면서 시장을 분명히 발목을 잡으면서 박살을 낼 수도 있습니다.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하지만 지금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지금은 어제 미국 시장의 흐름과 그다음에 어제 우리나라 시장의 수급과 그다음에 움직이는 종목들의 흐름들의 강세를 보면
아직까지는 그런 악재에 반응을 하진 않고요. 시장이 올라갈 때가 되면 악재에 반응을 하지 않습니다. 근데 시장이 빠질 때가 되면 마찬가지 호재에 반응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강세장이기 때문에 악재를 먹어가고 호재에 민감한 이제 그런 장세라 보시면 되는데, 보면 포스코도 지금 강하고 현대제철도 강하고 철강주도 강하죠. 삼성SD도 올라가고 있고,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악재에 그렇게 크게 빠지진 않는데, 나중에 앞으로 향후 뭐 몇 년 뒤가 될지 모르겠지만 뭐 올해가 될지도 뭐 내년이 될지도 빠질 때가 되게 되면 그런 이제 조그만 악재에 시장은 그냥 추풍낙엽처럼 막 그냥 막 굴러 떨어지는 그런 흐름들을 보겠지만, 아직은 강세장이기 때문에 쉽게 무너지는 장세는 아니다. 그래서 지금은 IT 부품주와 자동차 부품주, 그래서 그쪽 섹터의 종목들을 만약에 미국 시장에 어제 그런 이제 월가에 예상한다는 뭐 30년 만에 최악의 인플레이션이 올 거다, 그런 얘기가 나오면 흔들 때 종목들을 싸게 사면 되는 겁니다. 뭐 지금 시장이 좋으니까 이런 말씀을 드리지만, 나중에 시장이 안 좋을 때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겠죠. 안 좋을 때에서는 본격적으로 뭐 현금화 대응을 말씀드리겠지만 지금은 아니라는 거, 이게 이제 요점이 될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질문 주셨던 종목 3가지 정도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 종목은요, 현대오토에버. 질문 주신 분이 있네요. 현대오토에버. 자, 일단 현대오토에버는 앞에 현대차가 들어갔죠. 어제 현대차와 기아차, 그 다음에 현대모비스, 현대위아, 만도, 자동차 부품들이 모조리 강세를 줬는데, 현대오토에버도 관련이 있죠. 관련이 있는 회사로서 일단은 현대차 그룹 계열의 전산 시스템을 구축을 하면서 운영과 유지 보수를 하는 업체입니다. 그래서 현대차를 비롯해서 그룹 계열사의 그 유지 보수를 담당하는 그런 부분들인데, 이게 최근에서 이제 강하게 움직였던 것은 현대 오트로랑 현대 MS 소프트를 이쪽을 이제 흡수 합병을 하면서 소프트웨어 계열사 합병 결정된 기대감으로 지금 계속 그 이슈를 받고 지금 강하게 움직이는데, 마침 또 어제 현대차 그룹주들이 모두 다 강하게 움직이니까 거기에 맞춰서 그냥 덩달아 그냥 강하게 움직이는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도 오늘도 시장 보면은 무너지질 않고, 이렇게 선물지수 보면은 뭐 어제 뭐 미국 얘기대로 뭐 30년 동안 보지 못했던 최악의 인플레이션이 찾아올 거다. 그래갖고 뭐 미국 시장이 그쵸? 뭐 앞으로 뭐 하락장으로 뭐 전이된다라 그러면 벌써 우리나라 시장 이쪽으로 떨어졌을 텐데, 빠지기는 잘 버티죠. 시장이 강하다 보니까, 결론적으로 시장이 강하다 보니까 현대오토에버도 쉽게 빠지지를 않고, 뭐 저게 빠지려면 뭐 현대차라도 뭐 급락이 나와야 되는데, 지금 현대차가 뭐 어제 그렇게 급등하고서도 잘 빠지지 않고 잘 버티죠. 현대차가 저렇게 잘 버티니까 얘도 그냥저냥 이렇게 버티면서 일단 목표치 다시 15만 원까지는 도달할 것 같아요. 시장의 강세 흐름들도 그렇고, 최근에 자동차 부품주들 움직였던 흐름들을 보면은 이게 하루 이틀 만에 그냥 꺾일 흐름들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나쁘진 않을 것 같고, 그리고 2021 CES 2021이 11일 날 있죠. 그래서 그때에 맞춰서 시장이 뭐 꼬꾸라지기보다는 여전히 전기차, 수소차, 인공지능, 그리고 뭐 디스플레이 이런 부분에 대한 이슈가 아직 살아있습니다. 그래서 IT가 아직 살아있다고 저는 최소한 그래도 이제 앞으로 11일이면 이제 6일 남았잖아요. 그러니까 6일 동안에서는 이 CES 2021까지는 21일 그게 이제 개막이 되기 전까지는 시장은 쉽게 무너지지 않을 것 같고, 거기에 맞춰서 현대오토에버도 뭐 시장이 안 무너지는데 뭐 얘도 무너질 일은 없을 것 같고, 그래서 손절 가격은 한 11만 원 정도 잡고, 지금 만약에 갖고 있다면 계속 버티시거나 보유하거나, 뭐 단타성으로 들어가신 분들도 좀 뜨기는 했지만 뭐 이거를 공략을 해보겠다, 불가능하지는 않아요. 손절 라인을 갖고 있는 분들은 11만 원을 잡지만 매수하는 사람들은 지금 위치에서는 13만 원을 잡고 하는 것도 나쁘지는 않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종목 질문은요, 질문 종목은 대아TI 질문 주셨는데요. 자, 대아TI도 바닥에서 좀 많이 올라왔어요. 지금 보면은 바닥에서 지금 시장이 강하니까 얘도 올라왔는데, 자, 대아TI는 철도 관련주 쪽이죠. 그래서 남북경협주의 이슈가 있었던 과거의 종목인데, 지금 뭐 남북경협주의 이슈가 그렇게 뜨겁지는 않아요. 하지만 뭐 각계전투는 하죠. 종목들이 이제 남북경협주에 엮여 있는 데들이 딱 남북경협만 얘기가 돼 있는 게 아니고,
뭐 예를 들어서 뭐 어떤 거는 정치 테마주에 엮여 있고 어떤 거는 철강주에 어떤 거는 뭐 그 건설주에 이런 식으로 이제 뭐 비료도 마찬가지고 농업 관련주도 마찬가지고 각각의 자기들만의 이제 섹터에 맞춰가지고 움직이는 것 같아요. 지금 뭐 대원전선도 지금 각계전투로 지금 남북경협주인데 남북경협주로 움직이는 게 알아서 움직이고 있고 현대건설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어제 이제 그 문재인 대통령님의 그 철도에 대한 얘기가 한번 나왔었죠. 그래서 철도 2025년까지 철도 사업에다가 70조 원 이상의 투자를 할 수 있다라는 이제 관련된 발언 등이 얘기가 나오면서 이제 어제 철도주를 좀 움직였는데 그거에 비하면 이제 좀 움직임이 좀 약해요. 그건 있습니다. 그래서 매매적인 관점에서는 괜찮다. 매매적인 관점에서는 괜찮다 말씀을 드리지만 남북경협주니까 역시 아무래도 남북경협주에 대한 이슈가 좀 더 강하게 나와야 그래 뭐 유라시아 철도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 물론 꼭 그게 아니더라도 GTX 그 사업도 그런 부분들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도 이슈도 있을 수 있고 대아TI는 뭐 기업은 철도 신호 제어하는 시스템 전문 업체고요. 철도 신호 제어 시스템 이 시장에서 거의 이제 선도 기업으로 상위권의 시장 점유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부분의 이슈, 그러니까 철도 이슈가 나오게 되면 가장 강하게 움직였던 테마인데, 근데 어제 근데 그런 이슈가 나와도 그렇게 세게 움직이지는 않는 거 보니까 아직 그 세력들이 띄울 생각은 그렇게 강하게 아직은 하진 않는 것 같아요. 하지만 중장기적으로 볼 때에서는 대아TI는 분명히 한번 크게 뛸 수는 있다. 결국은 남북경협주 이슈에 엮여가지고 아니면은 뭐 남북철도 이슈가 아니더라도 뭐 다른 이슈로 해가지고 그리고 이제 철도 사업 그 철도 같은 경우는 이산화탄소에 대해서 배출을 줄이면서 대규모의 물류라든지 인적 수송이 가능한 친환경 육상 운송수단으로 정부의 녹색 교통망 구축의 핵심 사업으로 지금 부각이 그렇게 크게는 안 되는데 뭐 그렇다라고 해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산화탄소 배출을 이제 줄이기 위한 대규모 물류, 그렇죠? 대규모 물류라든지 인적 수송이 가능한 친환경 육상 운송수단으로 지금 정부에서 그렇게 보고 70조를 투자하겠다라는 얘기가 나온 거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거 이슈로도 이제 녹색 성장 내지는 뭐 그린 뉴딜 이걸로 이제 정부에서 계속 밀어준다라 그러면 뭐 여기에서 바닥이 있지는 않을 것 같고요. 올해 내에서는 한번 7,000원, 8,000원, 9,000원 쪽으로 한번은 가지 않을까. 그래서 이거를 만약 공략하겠다라 그러면 5,500원의 손절 라인을 잡고 조정 시 한번 싸게 공략해 보시는 게 어떨까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 시청자님 종목 질문은요. 세아베스트 질문이 들어와 있는데요. 자, 세아베스틸 드디어 이제 조금 움직이기 시작했네요. 자, 철강주들 오늘 흐름들이 강하다 그랬죠. 동국제강, 그 다음에 지금 뭐 포스코, 현대제철, 자 이런 종목들이 지금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철강주의 흐름들이 좋아요. 그래서 철강주의 흐름이 좋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따라가는 것 같고 이 세아베스틸 같은 경우는 좀 아쉬운 게 이게 이제 재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자동차 부품 사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물론 수익 사업은 크지는 않았지만. 어제처럼 자동차 부품 관련주들이 폭등을 할 때에서 얘도 자동차 부품 사업을 접지 않았다면 지금 홈페이지에는 그대로 자동차 부품에 대한 얘기가 있지만 뉴스를 찾아보게 되면은 세아베스틸은 자동차 부품 그 사업 영업부를 사업부를 없앴어요. 그러니까 폐지를 했는데 그러니까 접었다는 얘기죠. 수익이 되질 않아서 자동차 부품 사업을 접었는데 아니 그거를 2020년 2월 달에 접었거든요. 2월 20일 날 접었는데 그러니까 공시가 나왔어요. 그때. 그걸 접지 않았다면 좀 어제 움직였을 텐데 그거 좀 아쉽다라는 부분. 근데 지금 움직이는 부분들은 자동차 부품으로 움직이는 게 아니고 철강주들로 움직이는 부분들인데 지금 약간 떠있기 때문에 지금 공략하는 거 좀 그렇고 조정받으면 이쪽으로 한 1,500원, 뭐 1,200원 이쪽으로 조정받으면 그때 한번 공략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서는 뭐 쫓아가시기보다는 조정시 공략하시는 게 어떨까 말씀을 드리면서 어쨌든 뭐 철강주들 오늘 흐름들이 좋기 때문에 얘도 덩달아 움직이는 것 같다. 뭐 포스코 이 무거운 포스코가 오랜만에 또 5% 올라가고 오늘 장중에 5%가 아니네요. 7%가 올라가고 그러니까 이 대장이 가니까 이제 밑에 있는 이제 따라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갖고 있는 분들은 쭉 가져가시면 되고 살려는 분들은 싸게 내려오면은 1,200원 뭐 이렇게 싸게 내려오면 그때 한번 잘 싸게 저점 매수하시면 좋을 것 같다 말씀드리면서 오늘
세 종목 상담 올라온 것들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네, 이정수 전문위원 종목 시그널 함께 하셨습니다. 지금 양 시장이 모두 플러스권으로 전환이 됐습니다. 코스피가 0.07%, 코스닥 0.26% 강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고요. 자, 오늘도 역시 개인의 매수는 이어지고 있습니다. 거래소에서 3천억 원, 코스닥 시장에서 500억 원 매수해주고 있는데 오늘은 외국인 기관 모두 다 양시장 매도에 나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1180원대까지 떨어졌던 환율은 오늘 3원가량 다시 오르면서 1085원 선 지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어서 최충성 전문위원 만나볼게요.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일단 우리 시장 좀 약세를 보이다가 그래도 강보합권까지 좀 반등을 해주는 모습인데 오늘 시장 흐름과 종목 시그널 같이 주시죠. 일단 어제 유럽 증시는 어느 정도 백신에 대한 낙관적인 전망이 좀 따랐고 일단 미국 증시는 지금 선거 관련된 이슈가 있기 때문에 차익 실현이 좀 나오면서 일단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일단 아침에 장 초반에 지금 완전히 안정됐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겠지만 어쨌든 미국 증시, 미국의 그런 대선과 관련된 선거와 관련된 이슈를 계속적으로 좀 보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천천히 좀 흐름을 보시고 대응하시는 것이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지금 상승 중에 중기적 관점, 거시적인 관점에서는 상승을 계속적으로 이어갈 수 있다라고 보고 있지만 일단 중간중간에 변수가 나올 수 있다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변수가 나왔을 때는 조정을 어떻게 받아들이는지에 대해 따라서 일단은 시장에 좀 흔들림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움직임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일단 그런 부분들을 계속적으로 잘 체크하시는 방향 그리고 시가가 일단은 오늘 하락 후에 소화하는 모습으로 움직일지 제가 그런 것들을 좀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소화하는 모습을 보일지 아니면은 계속적인 전개해왔던 그런 방향들을 이어갈지에 대해서 어쨌든 지금 이런 차익 실현이 나오는 그런 부분을 잘 소화하는지가 관건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잘 체크를 해두시고 변수가 중간중간에 나온다면 조금은 관망하시면서 적극 매수보다는 좀 차분히 관망하면서 흐름을 보고 쭉 올라갈 수 있는 종목들을 계속적으로 그냥 집중해서 매수하시는 그런 전략으로 좀 보시면 좋겠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에 조금 더 상승을 해줄 것인데 변수가 발생할 수 있다는 방향을 좀 어느 정도 염두에 두시고 조심스럽게 대응하자. 상승장에서는 경계를 많이 하셔야 돼요. 일반적으로 하락장 제가 어제 방송에서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하락장보다 상승장에서 더 경계하고 남들이 보지 못하는 것들을 계속적으로 보셔야 그러면 이제 안정적으로 대응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어쨌든 그런 부분들을 잘 참고를 해주시고 지금 시장은 아까 코스피는 이제 상승 전환했다가 지금 계속 업적 뒤치락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코스피도 지금 하락 전환을 한 모습인데 어쨌든 적극 매수보다는 지금은 오늘 같은 시장은 좀 관망하면서 수급이 안정을 찾는지를 좀 지켜보자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겁내실 필요는 없는 장입니다만 일단 그런 부분들을 좀 염두에 두시고 대응하면 좀 좋지 않을까라고 해서 말씀드리니까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첫 번째로 이제 세 종목 살펴볼 텐데요. 첫 번째로 살펴볼 종목은 인지 컨트롤스입니다. 인지 컨트롤스 관련해서는 최근에 이제 강하게 좀 상승을 많이 했었죠. 수소차 관련주로도 많이 알려져 있는데 일단은 최근에 이제 정책과 관련된 부분도 맞물려지고 있고 이 종목 수소차나 전기차나 이런 부분들 배터리나 이런 부분들은 계속적으로 중기적인 관점에서 좀 접근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단기적으로 접근하시는 것보다는 일단 추가적인 상승 가능성은 있습니다만 일단 아침에 장이 그렇게 좋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좀 영향을 받고 있고 지금 오늘 자리가 굉장히 중요해요. 추가적인 상승 가능하나 5일선 지지는 좀 확인해 주셔야 됩니다. 일단은 그리고 지금 캔들의 모습은 별로 좋지가 않아요. 최소한 어제 종가 정도는 조금 회복을 하는 모습을 보이고 좀 돌파하는 모습을 보여야. 왜냐하면 이게 세 번째 자리에서 돌파 상단을 계속으로 뚫어주지 못하면 물론 신고가 구간이라 매물대가 좀 강하게 부딪힐 면도 있지만 이 자리를 강하게 좀 돌파해주지 못하면 하단으로 흘렀다가 이제 빠졌다 갈 가능성이 있거든요. 이 모습을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일단은 천천히 한번 지켜보시고 신규 매수는 자제하시고 일단은 지금은 보유하신 분들의 영역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 천천히 지켜보시고 지금 자리 정도는 지지해주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기술적으로도 지금 오늘 저점 달성했던 자리는 좀 지지해주고 받고 위로 좀 뿜어주는 모습이 좋습니다. 만약에 그렇지 못하다면 일본 좀 수익 실현하시고 챙길 때 챙기고 접근하시는 방향으로 보시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뭐 중기적인 관점에서는 양호하나 현재 흐름, 오늘의 흐름 자체를 무시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리고 저점 대비해서 어느 정도 위에 상단에 떠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좀 수익은 챙기면서 가자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살펴볼 종목인 유나이티드 제약입니다. 일단 유나이티드 제약 관련해서는 뭐 여러 것들, 뭐 임상에 대한 지금 뭐 임상 치료나 뭐 이렇게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잖아요. 코로나 치료제 관련해서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는데 비알코올성 지방 간염 치료제 뭐 국내 이상 관련해서도 지금 이슈가 되고 있고 기존에 뭐 코로나 치료제나 항암 관련해서도 계속적으로 좀 이슈가 되고 있었는데 뭐 기존에 여기 8월달, 7, 8월달 이렇게 상승을 할 때는 코로나19 변이 치료 효능 뭐 5배 확인 뭐 이렇게 기사가 나오기도 했었어요. 어쨌든 지금 그런 부분들 외에 지금 다른 부분들이 지금 이슈가 되면서 어느 정도 상승을 해줄 수 있겠지만 지금 사실 시장에서 굉장히 강하게 이 종목이 제약바이오가 지금 움직이는 건 본연의 그 제약바이오 그 기업의 움직임보다는 코로나 치료제의 영향을 좀 많이 받고 있기 때문에 일단 지금 뭐 눌린 구간입니다. 상승을 했다가 지금 눌려서 살짝 이제 수렴형도 만들고 있는데 일단 주의는 좀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일단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심리적인 부분은 좀 이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 코로나 치료제의 영향을 더 많이 받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이런 것들이 좀 주목받지 못하고 못 갈 경우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개인 트레이너분들은 뭐 코로나 치료제가 중요한지 다른 뭐 항암이나 이런 것들이 지금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사실 뭐 그런 것들이 아예 중요치 않다는 게 아니고 지금 시장에서는 반응을 어느 쪽에 더 하나를 좀 힘을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쨌든 지금은 이제 기술적으로 딱 튀어나오고 이 자리에서 바로 올라가주면 좋겠지만 한 번 더 이제 돌아갔다가 이제 반등을 해줄 수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어쨌든 상승을 해줄 것인데 시간적으로 바로 갈 것이냐 돌아갈 것이냐의 문제이기 때문에 어쨌든 뭐 괜찮습니다만 지금은 좀 시간을 두고 천천히 지금은 한 저점대 정도로 뭐 매수는 가능한 구간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일단은 천천히 한번 지켜보시자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살펴볼 종목은 나라MND입니다. 일단은 뭐 지금 최근에 이제 강하게 좀 상승을 하고 있죠. 일단 천천히 좀 끌어가고 있는데 지금 전기차나 2차 전지 관련해서 계속적으로 지금 이슈가 되고 있고 배터리 관련해서도 굉장히 관심이 많은데 일단은 지금 흐름 굉장히 양호합니다. 천천히 좀 끌어가시는 방향으로 접근하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조금 전에 수소차 관련해서 말씀드리면서도 중기적인 관점에서 좀 보시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전기차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단 정책과 관련된 부분이고 지금 뭐 미국 대선 관련된 변수는 분명히 작용을 하고 있지만 그 바이든 대통령과 관련해서 일단은 그런 부분들이 좀 시장에서 이슈가 되고 정책과 또 맞물려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나라나 미국 그리고 전 세계 국가들이 좀 친환경적인 그런 것들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좀 이슈가 되고 있기 때문에 뭐 단기적으로 단발성으로 접근하시는 것보다는 천천히 좀 중기적인 관점에서 끌어가시는 전략으로 좀 보시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뭐 지금 눌림목 구간이에요. 그러니까 뭐 지금 자리 접근하셔도 괜찮습니다. 싱글도 괜찮고 뭐 기존에 저점에서 매수하셨다면 정말 잘 진행을 하신 거기 때문에 다만 이제 신고가 구간이죠. 신고가를 계속 달성을 하고 또 눌리고 이거는 반복이 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신고가 이제 돌파하면 어느 정도 챙기고 다시 눌린 구간 접근 이거를 반복하면서 좀 중기적인 과정에서 접근하시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오늘 세 종목 살펴봤습니다. 네, 마지막 나라MND까지 최충성 전문위원의 종목 시그널 함께했습니다. 자, 이어서 오늘은 수익률에 또 도전하는 날인데요. 오늘 어떤 종목 들여다볼까요?
네, 오늘 제가 말씀드릴 종목은 이제 서남이라는 종목입니다. 뭐 전력 케이블이나 최근 계속해서 이제 냉동 기술이 이제 극좋은 냉동 기술 부각이 되고 있잖아요. 일단 코로나 치료제 관련해서 일단 이런 부분들 계속적으로 시장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데 뭐 저점 대비해서 굉장히 괜찮은 자리입니다. 지금 추세적으로 상승으로 좀 돌아가려고 하는 모습이고 매수가 제가 원고 준비할 때는 3,850원 정도 매수할 수 있었는데 일단 지금 뭐 4,000원 살짝 떠 있습니다만 뭐 4,000원짜리도 충분히 바닥 구간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목표 구간도 쭉좀 제가 수정해서 하겠습니다. 일단은 매수가 4,000원 정도 보시면 되고 뭐 스윙 관점에서 끌어가신다면 목표가는 4,500원 정도 보시고 대응을 하자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손절가는 뭐 딱히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요. 3,650원 정도 보시고 대응을 하시면 천천히 좀 끌어가시는 방향으로 접근하시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뭐 천천히 한번 기술적으로 잘 한번 접근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최충성 전문위원의 도전 종목 서남이었습니다. 목표가 4,500원 제시해 주셨으니까 함께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 시장이 마이너스권에서 좀 움직이고 있습니다. 보합권에서 등락을 거듭하고 있는 모습인데 양시장 모두 약보합권에 머물러 있습니다. 자, 이어서 저희는 하채기 전문위원 바로 만나보도록 할게요.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하채기 의원입니다. 네. 자, 오늘 시장 좀 오락가락하고 있는 모습인데 오늘 시장 흐름과 종목 시그널 역시 같이 주시죠. 네, 뭐 시장 코스닥이 뭐 하락으로 또 출발했다가 좀 플러스 됐다가 다시 또 하락했다가 지금은 또 다시 플러스가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아무래도 이제 미국 쪽에서의 어느 정도 장 초반에 시장에 영향을 좀 받는 그런 형국인데 워낙 지금 시장이 좋다 보니까 장중에 조정을 주고 그리고 나서 또 다시 종가에는 시장을 또 안정을 좀 찾아갈 수 있게끔 만들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뭐 장중에 조정가에도 우리가 좀 대비를 하면서 투자에 하시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세 종목 메모에 시그널을 좀 말씀드리겠는데요. 첫 번째 종목은 슈프리마 아이디가 좀 되겠습니다.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이제 슈프리마 HQ에서 이제 분리가 돼서 다시 성장이 되는 회사가 되겠는데요. 일단은 뭐 여러분들께서 다 알고 계시지만은 이제 그 지문 인증 관련된 업체이다. 그래서 이 지문 바이오로 관계가 되고 인증을 하는 솔루션 회사이기 때문에 뭐 작년에였죠. 12월 달에 공인인증서가 이제 폐지가 되면서 대부분의 이제 그 업체들이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문이라든가 홍채 이런 바이오 쪽으로에서의 회사 관련된 종목들이 계속해서 좀 성장할 수밖에 없는 그런 좀 상황이 좀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또 한 23곳 이상에서 전자 주민증 사업을 좀 구축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주민증 같은 경우도 전자 주민증 사업 쪽으로 계속해서 좀 이야기가 나오면서 그쪽도 좀 사업이 좀 형성이 되고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전자 주민증 사업 관련해 가지고도 우리가 좀 지켜보시는 것도 좋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자, 그러면 주가의 그 흐름을 살펴보겠는데요. 뭐 상장한 지가 물적 분할에서 상장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제 주가의 흐름을 봤을 때는 짧습니다. 2019년도 8월 달부터 이제 시작했는데, 자, 보시면은 이제 3월 달에 이렇게 이제 주가가 한번 찍고 나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나서 6월 이후에 계속해서 조정을 좀 주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자, 보시면 이 추세 자체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 좀 삼각 수렴을 좀 돌파를 하는 그런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 고점, 여기 고점, 이 고점은 이제 보겠지만 이 앞에 있는 그리고 이런 고점들을 지금 장중에 한 번씩 꼬리를 달았지만은 이런 고점들을 돌파를 하는 그런 흐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은 뭐 지금 시장이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좀 종목들도 좀 상승과 하락을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가는 높게 잡았지만은 지금 현재 흐름을 좀 운봉을 좀 보이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근데 이제 오늘 조금 아쉬운 게 어제도 지금 여기에서 갭 상승을 했고 오늘도 좀 갭 상승을 했기 때문에 이게 갭을 메꿔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오늘은 조금 갭 상승을 좀 지켜보시고요. 내일 만약에 이 갭을 메꿔주는 그런 자리가 나온다. 그러면 한 번 정도는 우리가 트레이닝으로서 좀 관점을 좀 두고 매매를 한번 해보시는 것도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또 수급적으로도 외국인과 기관 쪽에서의 좀 들어오고 있었던 흐름이기 때문에 그런 수급적으로도 우리가 한번 보고 대응을 하시는 것도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TSI가 좀 되겠는데요.
자, TS 같은 경우는 2차 전지죠. 그다음에 이제 수소차 관련해갖고도 같이 좀 사업을 좀 진행을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어제 뭐 자동차 관련된 종목들이 가면서 자동차 종목들이 다 올라갔었죠. 또 2차 전지 관련된 종목들도 좀 올라갔고, 어제 뭐 삼성 SDI라든가 SK 이노베이션 같은 경우도 상당히 좀 많이 올라갔고, LG화학도 마찬가지고. 근데 이 3사에다가 이 TSI가 공급을 좀 하고 있다. 그러니까는 우리나라의 그 배터리 업체 3사에다가 다 공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안정적인 공급처가 있죠. 물건을 내가 만들어서 판매를 했을 때 그 유통이 있어야 되는데 확실한 유통망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수소차 관련해가지고도 지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지금 뭐 현대차 쪽에서도 수소 연료 시스템 같은 거 중국에 좀 진출하겠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죠. 그리고 또 이제 중국에 우리나라 업체들이 좀 진출을 해도 그렇게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뭐 지난 12월 30일 날 유럽과의 그 투자 협정이 좀 들어갔을 때 뭐 강제 기술 이전 금지라든가 그다음에 보조금 지급 투명화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나라 국내 기업들도 그 각종 독소 조항에서 좀 벗어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좀 보시면 되겠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기술적 분석으로 좀 보겠는데요. 자, 차트를 좀 보면은, 자, 이 종목도 뭐 코넥스 시장에서 코스닥으로 좀 올라왔기 때문에 그렇게 오래되진 않았습니다. 코넥스에서 있다가 지금 코스닥 올라오고 나서 주가가 작년 7월 달에 한번 반짝 급등을 했었던 그런 부분인데, 자, 보시면은 어제도 지금 상승이 좀 나왔고 그 전이었죠. 12월 30일에도 좀 상승이 좀 나오는 그런 부분인데, 이 단기적인 좀 상승에 따른 어느 정도 좀 부담이 좀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제 좀 꼬리 간 부분에 있어서 어느 정도 좀 쉬어가는 그런 타임이 좀 잡히고 있다를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봤을 때 5일선이죠. 지금 갭이 좀 중간선에 있는 5일선 부분에서 우리가 한번 매매 타임을 한번 잡아보시는 것도 좋겠다는 말씀드리겠고, 단기적으로 5일선에서 잡으면 한 14,000원까지도 한번 우리가 바라볼 수 있겠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자, 세 번째는 데이터 솔루션을 말씀드리겠는데요. 자, 이 종목 같은 경우도 아마 여러분께서 많이 좀 들어보셨을 거예요. 정치인 테마주로서의 한 번씩 계속해서 좀 부각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뭐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안철수 대표죠. 지금 이제 서울시장으로 나오시는데, 이 오픈베이스에서 물적 분할해가지고 상장이 되는 부분인데, 이제 오픈베이스 관련해가지고 해서 데이터 솔루션 같은 경우도 안철수 관련된 종목으로서 지금 엮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4월 달에 보궐선거가 좀 남아있기 때문에 그때는 아마 정치인 관련된 종목들도 계속해서 좀 부각이 좀 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근데 그거 외에도 이제 정치인 테마를 하더라도 이 회사의 이제 본질이죠. 이 회사가 어떤 일을 하고 있는가, 그게 이제 중요한데, 일단은 인공지능 관련해가지고도 사업을 좀 진행을 좀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시스템 통합 사업이 상당히 역량을 좀 발휘할 수 있다. 어떻게 보면 앞으로의 이런 4차 산업이라든가 이런 성장 흐름에 맞춰서 이런 시스템 통합 기술을 좀 가지고 있는 회사들이 좀 부각이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관련해가지고 보시면 되겠다 말씀드려서, 일단 뭐 정치인 테마주는 하더라도 이 회사의 좀 본질을 좀 보시는 게 좋겠다 말씀드리겠고, 일단 매출액 같은 경우도 뭐 계속해서 성장하지는 않지만은 그래도 꾸준하게 자리를 좀 유지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 성장주들이 매출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꾸준하게 자리만 유지하고 있어도 나중에 어떤 이슈라든가 이런 거 붙었을 때 크게 또 성장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인공지능 시스템 통합 관련해가지고도 우리가 좀 보자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 보시면은 이제 그 주가가 여기에서 이제 중요한 흐름이 되겠어요. 3월 달에 이제 1,445원 찍고 나서 좀 올라갔다가 이 추세를 이제 이탈을 했죠. 다시 이제 이 추세를 다시 만들어가야 하는 그런 행복이 좀 되고 있는데, 지금 뭐 시장이 나쁘진 않죠. 계속해서 시장이 무너질 것 같지만은 가고 또 멈추지
있지만 계속해서 가고 있는 그런 흐름이기 때문에 보시면 옆으로 좀 조정을 주면서 이 바닥을 좀 잡아가고 있는 그런 부분이고, 그다음에 이게 보시면 음봉하고 양봉이 봤을 때 인기를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상승 때는 계속해서 좀 돌아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오늘 지금 음봉인데 음봉 자리에서 한 번 정도는 우리가 매수를 해볼 수 있겠다는 말씀드리겠고, 뭐 손절 라인 같은 경우는 짧게 5일선을 잡으시고 대응하시면 되겠다는 말씀드리겠고, 목표가가 저는 8,100원 정도 잡아보시라는 말씀드립니다. 네, 하체기 전문위원의 종목 시그널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 계속해서 수익률 도전하는 날인데 빠르게 주실까요? 네, 오늘 제가 말씀드릴 좀 인트로 매직이 좀 되겠는데요. 이사같이는 캡슐 내시경 관련해가지고 의료 쪽 관련해서의 좀 사업을 좀 진행을 좀 하고 있는데, 또 그거 말고도 저 스마트팜 관련해가지고 사업을 좀 진행을 좀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곡물 가격이 계속해서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 농업 관련해가지고도 한 번 정도는 이슈를 좀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스마트팜 관련해가지고도 우리가 지켜보시는 것도 좋겠다는 말씀드리겠고, 최근에는 AI 소프트 기업하고의 AI 캡슐 내시경을 개발하고 있다라는 이야기 좀 들리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도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살균 로봇도 좀 공급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자, 기술적으로 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주가가 지금 보시면은 한 번 정도 좀 올라가다가 전체적인 흐름을 봤을 때, 자, 보시면 이 추세에 살짝 벗어나긴 했는데요. 근데 이 저점을 좀 지켜봤을 때는 계속해서 좀 저점을 높여가고 있는 그런 형국이고, 그리고 지난번에 이 강한 양봉이 추세를 돌리는 그런 흐름을 보였기 때문에 아무래도 조금 더 상승세가 좀 나올 수 있겠다는 말씀드리면서, 자, 매수가는 어제 종가였죠. 3,440원, 목표가는 4,100원, 손절가는 3,300원 잡고 대응을 하시면 되겠다 말씀드립니다. 네, 오늘 도전 종목 인트로 매직이었습니다. 참고해 보시고요. 바로 김선윤 전문위원 만나보겠습니다.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 종목 시그널 바로 주시죠. 네, 자, 오늘 시간이 많이 없어서요. 짧게 봐드릴게요. 10월 5일날 추천했던 이제 현대위아, 굉장히 지금 잘 가고 있죠. 74% 이상 현재 상승 중에 있는데, 올라가는 종목은 파는 게 아닙니다. 꼭 홀딩하시고 가져가시면 굉장히 또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제가 상황에 따라서 그 오픈방에서는 매도 의견을 드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같이 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현대 로템도 추천을 드렸었어요. 8월 말쯤 추천을 드렸고, 1차적인 목표가를 2만 원 말씀드렸지만 제가 이제 허위원과 함께 3만 원까지도 말씀을 좀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조금 급등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역시나 이제 수소 관련해서 매출확대 포인트가 크기 때문에 주가 긍정적이고, 현대로템이 급등을 함에 따라서 또 KTX 관련으로 대오AL 이 종목까지 엮이면서 대오AL 종목도 굉장히 잘 가는데, 대오AL 종목은 한번 관심 있게 봐보세요. 이 종목은 그 철도 테마도 있지만 2차 전지 테마까지 같이 있습니다. 아직 잘 알려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2차 전지 관련 매출과 철도 매출이 올해 정말 큰 폭으로 증가할 겁니다.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제 포스코 이제 엠팩인데, 이 종목도 보시면 올 한 해 매출 확대 기대감이 좀 많이 반영되는 것 같습니다. 매수하기 좋은 종목인 것 같고요. 그리고 고려아연 같은 경우에도 비금속 상품들의 상승이 좀 눈에 띄거든요. 그래서 역시나 매수하기 좋은 종목들인 것 같네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시장 분위기 좋아지고 있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즐겁게 시장 대응하시면서 오후장까지 오늘 잘 보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김선윤 전문위원의 종목 시그널 함께 하셨습니다. 자, 양시장 지금 상승으로 전환이 돼서 좋은 흐름 가져가고 있는데요. 계속해서 서울경제TV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희 방송에서 전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서울경제TV 전문위원과 패널을 사칭한 1:1 유사수신 행위가 성행하고 있습니다. 함께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내일 다시 돌아올게요.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